특집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30명, 실종자 12명, 이재민은 5,900명도 넘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채찍질을 뜻하는 태풍 하구핏이 올라오면서 피해를 키웠죠. 이 채찍이 쓸고 간 자리에 가시도 친 장미, 새로운 태풍이 남해안부터 상륙합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오후태풍 장미는 어제 새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미는 시속 32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 3시쯤 경남 통영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내로 세력 자체는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규모는 작지만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면서 위력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은 장마 전선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중부지방이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태풍 장미가 장마 전선에 미치는 영향은 하구핏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직접 제주와 경남 지역을 지나가면서 장맛비가 그쳤던 지역에 내일부터 다시 강한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적으로는 합해지지 않습니다. 남해안 위주로 해서 비 온도에 또 한 번의 비를 내리게 할 것이고, 문제는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가 남해안의 만주와 겹쳐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남과 부산, 제주 일부 지역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간 지방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25m 이상으로 불 수 있어 바람에 의한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규모가 약한 만큼 진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태풍 피해 상황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입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 데도 앞서 말씀드린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김민곤 기자, 먼저 오늘 수도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는 시간당 30mm의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한강 수위를 조절하는 팔당댐의 수위도 오르면서 초당 방류량을 11,500톤으로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한강 수위는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 2m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잠수교의 한강 수위는 9.1m입니다. 지금 현재 잠수교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통신 케이블과 상수도관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까지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로구에서도 바닥이 침하하면서 생기는 도로의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가로 세로 0.5m 크기로 뚫렸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포트홀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5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지대나 산비탈 등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시 주요 도로가 오늘 또다시 통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다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내린 폭우로 통제됐다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통제된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하류 IC 통제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엔 염창 IC부터 동작대교 구간을 통제했고 오후 2시 들어서는 동부 간선도로도 진입을 막았습니다. 강변북로 역시 약 2시간 반 전부터 일부 구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과 서울시설공단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수량과 댐 방류량을 확인한 뒤 내일 아침 시간까지 통제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남원시 인근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살던 집을 찾은 주민들, 눈앞에 보인 광경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사태 사고도 또 있었습니다. 장수에 있는 산골마을에 살던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무너진 제방 쪽으로 밀려듭니다. 어제 내린 집중호우에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 정도가 붕괴됐습니다. 제방 주변 들녘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 찼습니다. 물이 잠긴 도로에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힘겹게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무너진 제방 주변 6개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벽과 담벼락에는 물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제 키가 178cm인데 제 키보다 훨씬 높이 물찬 자국을 보면 침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이 됐고 냉장고와 농기계 등은 성한 것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난장판입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자빠져 있고 장롱도 넘어져 있고 쓰레기 당연히 완전 쓰레기잖아. 오후 1시부터 이제 저 뚝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쏠린 거죠. 마을 주민의 공동 화장실은 무너져 내렸고 축사를 빠져나온 소화돼지는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다른 마을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 들어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마을로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제가 태어난 뒤로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택이 있었던 자리에 황토만 가득합니다. 옥조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2분쯤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산사태 당시 주택에 머물던 50대 부부는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부부는 3년 전 인천에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위해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엄청 친해고 막 우리 집도 놀러 오고 아저씨도 저한테 가면 엄청 잘해주시고 그러세요. 속상해요. 그냥. 이번 비로 전북에서만 2명이 숨지고 주택 500여 채가 침수돼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전북에 이어서 광주로 가면요. 이곳에는 물에 잠긴 납골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흔적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진 않았을까? 뒤늦게서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납골당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급한 대로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받아내며 치워보지만 바닥에는 이미 물이 차 있습니다. 광주시 독림동의 사설 납골당에 물이 들이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8시 30분. 빠른 속도로 들이찬 물 때문에 지하 1층 전체가 잠겼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양수기를 가동했지만 오늘 오후까지도 발목 부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하 1층에 안치됐던 유골함 1,800기 중 1,600기가 침수됐습니다. 납골당 측은 어제 오후 늦게 침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빗물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같이 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내가 맹사상을 한다. 대라. 하지만 유족들은 업체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 가득 찬 거야 이게? 이때 연락을 안 했으면 다 왔을 거 아니야? 유족분한테 문자가 날려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와서 이걸 좀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빗장 부리듯이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물이 가득 찬 유골함을 받아들고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 아들 가루 너무 많이 찼어. 너무 많이 찼어. 물이 너무 많이 찼어. 어떡해. 담당 구청 측은 침수된 유골에 대해 재화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화장을 원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조 좀 돼가지고 여기서 재화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침수된 유골함은 현재 건물 5층에 안치 중이며 재화장 이후 다른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엔 춘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암댐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 3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망원경으로 다리 밑을 살펴봅니다. 의암댐 사고 나흘째,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소방과 경찰 등 2,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춘천 지역에 100mm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육안 관측 외에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 육안으로 보이고 차나차는 보였는데 지금은 다 잠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에 도로로 하는 시책을 잠시 철수시키고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안전하게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종자 수색 범위인 북한강 하류 강청교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의암댐 방류량 때문에 보시다시피 유속이 급격히 빨라졌고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고무보트를 띄우지 못해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더딘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도와주진 않네요. 이전이 정말 장면이 가끔 수색대에서는 다음을 뭐합니까?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수초섬을 고정시키라는 무리한 작업 지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초섬은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어서 관련 지시를 내릴 행정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암댐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 피해는 온전히 비가 너무 와서 자연 탓이기만 할까요? 혹시 사람 탓, 인재였던 부분은 없을까요? 네,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10곳에서 산사태가 줄을 이었습니다. 나무 베고 비탈 깎을 때부터 이런 사고를 예견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800곳 넘는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돌과 흙더미 사이로 철기둥과 태양열 집광판이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에 시간당 52mm의 장대비가 쏟아진 다음 날 산비탈에 있었던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태양광 시설 옹벽이 무너지면서 이 소들이 있는 농장 바로 앞까지 진흙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도 소도 다치진 않았지만 농장 주변으로 진흙과 부서진 구조물이 뒤엉켜 밀려왔습니다. 마을 배수로도 막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물이 내려오니까 다 넘쳤어요. 밭으로 넘쳐갖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무너진 시설은 3년 전부터 발전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산림청과 천안시청의 안전점검도 통과했습니다. 배수로도 토사가 이런 거 적체되거나 막힘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설 관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이번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원 철원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졌는데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 아예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번 장마와 폭우로 전국 12,700개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10개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경북이 4곳으로 제일 많고 충남과 전북, 강원과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산비탈에 집광판이 설치된 곳들이었습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흙의 집행력을 감소시키고 그 나무가 흡수하던 물을 그대로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802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폭우로 농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써 일군 농경지는 물에 잠겨버렸고 자식같이 키운 소들을 다 구할 새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과 소방 구조 영상이 포착된 피해 현장 정당 기자가 모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하천에 고꾸라진 채 떠내려갑니다.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운전석에서 여성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차량에 탄 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중 2개 걸려 있다 1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하천 쪽으로 차가 내려가는 바람에 100m 정도 떠내려와서 이제 지붕 밑까지 잠긴 축사에서 농민들이 힘겹게 소 한 마리를 꺼냅니다. 축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는 100여 마리.
농민들에게 자식 같은 소를 미처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트에 매달려 겨우 물 밖으로 나온 소는 죽은 듯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기계로 끌어올리자 정신을 차린 소가 벌떡 일어납니다.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할 비닐하우스에는 진흙과 흙탕물만 가득합니다. 완전히 다 잠겨갖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 잠겼어요. 망쳐버린 농사와 휩쓸려가는 소를 바라보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차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이 몰아치는 비가 그치고 가을쯤이 되면 침수됐던 차량이 중고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4,000대가 넘게 보험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의 한 도로입니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고 시민들은 힘을 모아 차량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싹 떠내려가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4,400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피해 건수보다 많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침수 위험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큰 차량은 폐기가 원칙이지만 멀쩡한 차로 둔갑해 9월 이후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차량을 구입하기 전 자동차 시트 아래쪽에 불빛을 비춰보거나 차량 매트를 젖혀 바닥 안쪽에 진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매트 같은 경우는 다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은 안에가 이제 흙탕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문을 해체해 안쪽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차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흙탕물 정도 내지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보이거든. 보면은 이게 물찬 위치라든지 물이라는 건 차게 되면 여기가 다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중고차 계약 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환불받는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